안녕하세요. 주중에는 세무사, 그리고 주말이면 농사를 짓고 있는 자담세무에게 쇠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농지와 관련된 그 얘기를 전해드릴 텐데요. 농지와 관련돼서 대토 농지에 대한 사후관리 그 요건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실제 발생했던 사건인데요. 이 납세자분은 2013년 1월 4일날 종전 토지를 매수해서 경작을 합니다. 2017년 7월 10일까지 경작을 하다가 한 4년 6개월 정도 되잖아요. 이 기간 동안 경작을 하다가 이 토지를 매도를 합니다. 이 토지를 매도를 하면서 이분이 대토에 대한 그 감면 적용을 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듬해 1년 이내에 이제 대체 토지를 취득을 해야 되는데 2018년 4월 18일 대체 토지를 취득을 해서 이 토지에서 역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참 시간이 흐른 2022년 12월 28일 날 국세청으로부터 요건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경정고지가 됩니다. 그 경정고지된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쟁점 대토 이제 2017년 9월 8일 종전 토지에 대해서 농지 대토에 대한 감면 적용을 해서 이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했잖아요. 이 납세자분은. 그런데 이 쟁점 토지에 대해서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제2호 등에 따라 종전 토지와 그렇죠. 이제 17년 7월 10날 매도했던 요 종전 토지와 18년 4월 18일날 취득한 대체 토지 경작 합산기간 8년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납세자는요. 사업소득 총 수익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 그 기준금액 이상이 됐기 때문에 농지 대토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보아가지고 어떻습니까? 양도소득세 경정고지를 한 건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납세자분은 이를 제기를 했고 그리고 심판 청구를 제기한 건입니다. 자, 요 건과 관련돼서 여러분 시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3년 1월 4일날 종전 토지를 매수를 해서 이 납세자분은 17년 7월 10일까지 경작을 계속하다가 한 4년 6개월 정도가 됩니다. 경작을 하다가 종전 토지를 매도를 하고 이 종전 토지에 대해서 농지 대토에 대한 감면 적용을 해가지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그리고 이듬해 1년 이내인 2018년 4월 18일 대체 토지를 취득을 해서 계속 농사를 지었는데 그러던 중에 국세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경정고지가 된 건입니다. 즉, 이 납세자분에게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적용이 안 되니까 그 세금만큼 토해내라는 겁니다. 감면 적용이 안 된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8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이 시점이죠. 2020년에 복식부기 의무자인 그 기준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총수익금액이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납세자분은 농지 대토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따라서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다시 환수하겠다는 게 국세청의 입장입니다. 본건과 관련돼서 여러분 우리 관계법령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 제한법 제70조 규정을 한번 저랑 같이 보시죠. 자, 보시면은 70조 1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농지 소지지에 거주하는 그 거주자가 이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서 이제 그 농지를 대토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100분의 100이 상당한 세액 전부를 감면을 한다. 물론 감면 한도는 있습니다.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 건과 관련돼서 우리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66조랑 그 다음에 시행령 67조 농지 대토와 관련된 규정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66조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66조는 우리가 8년 작용 감면에 대한 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입니다. 농지 대토에 대해서도 역시 8년 작용과 관련된 그 감면 규정을 준용을 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보셔야 되는데 일단 현행 규정을 먼저 보시면은요. 조세특례 제한법 제66조에서는 자격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세특례 제한법 제70조가 아까 농지 대토에 대한 그 규정이었잖아요. 제1항에서 이제 그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한 농지로서 이제 그 농지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대토에 해당하는 그 농지를 양도했을 때는 100분의 100이 해당하는 양도소득을 감면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대토 요건을 충족을 해줘야 되는데 그 규정입니다. 보시면은
4년 이상 종전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해서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해야 되는데, 이때 새로 취득하는 대토농지는요, 이제 그 농지 면적이 종전 농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새로 취득한 농지, 그러니까 대토 농지 가액이 종전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 해당이 돼야 된다. 요거는 이제 종전 농지를 선양도했을 경우, 나중에 대토한 농지를 취득한 경우죠. 그리고 이후에서는 4년 이상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이때는 대토 농지, 새로운 농지를 먼저 취득을 하고요, 종전 농지를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농지, 그러니까 대토 농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농지를 양도한 후에 마찬가지로 종전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 그러니까 대토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해야 되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 대토하는 농지의 면적이 종전 농지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되고, 대토하는 그 농지의 가액이 종전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 해당이 돼야 된다. 요거는 대동소이합니다. 같습니다. 그런데 요런 경우이지만 새로운 농지의 그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 소재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그리고 그렇죠, 종전 농지 경작 기간을 합산해서 8년 이상인 경우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토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분의 100이 해당하는 그 세액을 감면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시행령, 이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6항에서는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제 3항의 1로 2호, 우리가 살펴본 게, 자, 시행령 66조의 3항의 1로 2호잖아요. 3항의 1로 2호를 적용을 할 때 종전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 우리가 종전 농지 경작기간, 새로운 농지 경작이 합쳐서 88년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경작기간 계산과 관련돼서는 어떻습니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을 적용을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14항이 뭐냐고 하면요, 자, 4항, 6항, 제11항, 제12항입니다. 자, 6항이 이게 농지 대토와 관련된 건데, 이 중에 이러한 1로 2호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그러면 이때 그 기간은요, 경작한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에요. 이제 소득 금액이, 자, 임대소득이라든가 농업, 임업과 관련된 그 소득은 제외하고요. 자, 사업소득 금액, 소득 금액입니다. 1로가요. 소득 금액과 그리고 총급여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의 과세기간이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8년에 해당하는 그 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종전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과 새로운 농지에서 경작한 그 기간이 8년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간 중에 이렇게 사업소득 금액, 임대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 금액과 총급여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의 과세기간이 있다. 그럼 그 과세기간은 제외를 한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가 2호가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소득 총수익금액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그때도 역시 그 과세기간은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요 규정은 현행 규정이에요. 그래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자격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그 현행 규정이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2020년 이제 우리 부칙으로 이제 2월 11일 이전에 그 규정은요, 어떤 규정이 있었냐면, 이 14항의 규정에 우리가 아까 14항에 1로 2호가 있었잖아요. 1로에 해당하는 내용만 있습니다. 즉, 그 경작한 기간 중에 사업소득 금액과 총급여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의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서는요, 그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제외한다. 근데 이후에 우리가 부칙이 개정이 돼가지고 하나가 더 들어간 게, 이제 사업소득 금액뿐만이 아니고 총수익 금액도 만약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그 과세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겠다는 겁니다. 이 납세자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2020년 1월 1일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그 기준금액 이상의 총수익금액이 발생을 했잖아요. 근데 소득금액은 아마 그 3,700만원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총수익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납세자분은 이제 자기 이 부칙이 이제 2020년 요 부칙, 종전의 부칙을 적용을 해야 된다. 즉, 종전 부칙이잖아요. 이 대통령령으로 해당하는 제66조 14항에 해당하는 요 종전 부칙을 적용을 해야 된다. 근데
국세청은 어떻습니까? 사후 관리 기간이 어떻습니까? 비록 양도소득세의 그 종전토지에 대한 양도는 17년 9월 8일에 이루어졌지만 그 종전 농지의 그 경작 기간과 그리고 대토한 농지 그 경작 기간 8년의 요건을 충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2020년 1월 1일이니까 그 개정된 부칙 규정에 의해서 개정된 이제 부칙을 적용을 한다. 그러니까 현행 규정을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국세청에서는 대립을 했던 사안입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요. 자,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나왔냐 보시면은요. 그리고 이제 67조도 한번 좀 보고 갈게요. 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투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등에 대해서 한번 더 보시면은요. 여기가 6항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종전의 농지 경작 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 기간의 계산에 관해서는 제가 앞서 살펴봤잖아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우리가 앞서 살펴봤습니다. 14항 요 규정입니다. 1호, 2호. 1호는 이제 종전 규정이었고 여기다가 2호가 총수익 금액,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총수익 금액 이상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이상의 과세 기간도 어떻습니까? 경작한 8년 그 경작 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입니다. 이렇게 경작한 그 규정을 적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농지 대토와 관련돼서 역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6항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돼서 우리 이제 조세심판원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자, 결론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서 이제 우리 살펴봤잖아요. 6항에서 종전의 농지 경작 기간과 그리고 새로운 농지 경작 기간의 계산에 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12조 제66조 제14항의 개정 규정은 이형 시행일인 2020년 2월 1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납세자가 어떻습니까? 2020년 1월 1일부터 어떻습니까? 지금 그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총수익 금액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개인 사업자였기 때문에 2020년 12월 31일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그 기준 금액에 해당하는 총수익 금액이 발생했다는 게 확정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칙에서 보면, 자, 11조 보면은 자격농지에 대한 양도소득 감면에 관한 적용례, 자, 시행령, 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개정 규정은 이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이분이 2020년 1월 1일부터 어떻습니까? 지금 해가지고 그때부터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 2월 11일이 속하는 과세기가 그러면 2020년도 속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사례를 좀 더 보시면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자, 13년부터 이제 1월 4일부터 그 매도한 17년 7월 10일까지 4년 6개월이 종전 농지에 대한 경작 기간이었고, 그리고 대체 농지를 취득한 18년 4월 18일부터 이후 기간까지 한 3년 6개월 이상을 아마 계속해서 경작해서 그 기간까지 해서 합쳐서 8년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 기간 중에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총수익 금액이 발생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제외해버리면 어떻습니까? 8년을 충족을 못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맺고 있는데요. 좀 더 보시면은, 자, 두 번째는 요렇게, 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12조에서 이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개정 규정은 이형 시행일인 2020년 2월 1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이 대토 농지에서도 역시 대체 토지 그 경작 기간의 계산과 관련돼서는 어떻습니까? 시행령 66조 제14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0년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이 이제 기준금액 이상인 2020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해야 되고, 이에 당의 쟁점 대토는 종전 토지와 그리고 대체 토지 합산 경작기간이 8년을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의 납세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즉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사후관리 규정에 적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권은 어떻습니까?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온 건입니다. 자, 한 번 더 사례를 보실까요, 여러분? 이 납세자는 2013년 1월 4일 날 종전 토지를 매수를 해서 여기서 계속 농사를 한 4년 6개월 정도 짓다가 이 농지를 매도를 합니다. 매도를 하면서 이 농지에 대해서 농지 대토에 대한 감면 적용을 합니다. 양도소득세 한도 규정은 이제 있지만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그 적용을 받고요. 그리고 나서 1년 이내에 어떻습니까? 대체 농지를 취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듬해 2018년 4월 18일 날 이제 대체 토지 농지를 취득을 하고 농사를 짓던 중에 8년 사후관리 요건인 8년입니다. 종전 농지에 대한 그 자경 기간하고 대토 농지에 대한 자경 기간인 이제 합쳐가지고 8년 이상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 중에 어떻습니까? 사업소득과 관련된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이 발생하는 총수익 금액이 2020년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분은 사후관리 규정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이제 그 감면받았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경정고지한 건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제가 좀 쉽게 풀어드리려고 이제 계속 지금 제가 얘기를 한 번 더 지금 짚고 가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대토 농지에 대해서 지금 사후관리 요 규정이 어긋났기 때문에 이 납세자분은 좀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만 했던 그 건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세특례제한법은 우리가 이제 그 66조가 우리가 8년 장기 감면에 대한 규정이고, 그리고 67조가 대토에 대한 감면 요건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요건과 사후관리, 특히 67조와 관련돼서는 어떻습니까? 대토와 관련된 그 이제 규정이다 보니까 이 규정을 많이 적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면을 받고 난 다음에요, 사후관리는 법에서 굉장히 엄하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기간 중에 우리가 하던 중에, 왜냐하면 요분 같은 경우에도 이미 신고를 해서 감면을 받아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후관리 그에 더 이제 중점을 줬어야 되는데 아마 약간 좀 아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2020년 2월 11일 날 이제 부칙이 개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2020년 2월 11일에 속하는 그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라고 해서 부칙에 규정을 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에 의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좀 감면을 받았었는데 그 감면받은 세액을 다시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됐던 그런 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면을 받고 나서 좀 주의하셔야 되는 그 경각심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심어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발췌해서 좀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감면과 관련돼서 좀 더 주의 깊게 조심하자, 그런 높아심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끝으로 시간을 줄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